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1940년에 히틀러가 그 영국의 잠수함하고 이제 함대 병참의 그 핵심지 지브롤터가 필요했습니다. 이거 괜히 북아프리카의 그를 프랑스한테 그냥 다 줘버리는 바람에 북아프리카에서 그 지브랄타를 공략할 수도 없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비시 정부가 우리 땅 못 들어온다고 거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히틀러는 스페인의 프랑코하고 협력을 해야 했습니다. 프랑코한테 많이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좀 자기들 좀 도와달라 그랬죠. 근데 프랑코가 계속 변명을 하죠. 계속 변명을 합니다. 이게 지브랄터를 이 해협만 막으면 영국을 그냥 아작을 낼 수가 있는데 이 프랑스가 자꾸 반대하니까 스페인한테 접촉했더니 스페인도 자꾸 싫다 막 그러네. 변명만 해대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헤르만 괴링이 뭐 얘기를 했듯이 뉴른베르크 재판에서 그 지브랄터는 뭐 장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스페인도 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브랄터 장악하는데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이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게 전쟁의 최대 실수였다. 계속 러시아 걱정만 하더라. 응? 히틀러가 계속 러시아 걱정만 하더라. 러시아가 쳐들어오면 어떡할까 참 그러더라. 결국은 이제 지브랄터를 버려버리고 북아프리카를 떠나서 러시아와 이제 전쟁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크나큰 실수를 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사건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놓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응? 바로 나치 독일군 정보사령관 빌렘 카나리스예요. 이 지브랄터 공략도 무산시키고 또 쓸데없는 독소 전쟁을 막 부추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이 스페인 전문가예요. 스페인 6개 국어를 하는데요. 그중에 스페인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이 스페인 전문가니까 그 히틀러가 프랑코한테 몇 차례 보냈어요. 그리고 거기도 장본인 거기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이 프랑코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히틀러가 지브랄터 공략하면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절대 그 허락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랬다고. 이게 나치 사령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히틀러한테 반하게 행동을 했다고요. 자꾸 전쟁에 불참하라 그랬고요. 그리고 히틀러의 지브랄터 탈환 계획에 넘어가지 말라 그랬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1941년 2월 달에 프랑코가 우리는 지브랄터 공략하는데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해버리죠. 이렇게 이끌어간 사람이 바로 나치 독일군 정보사령관이란 말입니다. 독일군 그 패전에 엄청난 그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히틀러한테는 소련 침공을 계속 건의합니다. 그리고 작전까지 막 짜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조금 밀릴까 싶어서 스페인 지브랄타 안 도와주려면 서부 전선에 조금 참여해 줄래 그랬더니 또 이 사람이 달려가서 프랑코한테 절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 그러고 이상한 짓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연합국이 이기길 바란 거지 뭐. 1943년 이탈리아가 자꾸 흔들리니까 히틀러가 이 사람을 보냈어. 다시 또 이탈리아를 보내가지고 이탈리아가 전쟁을 그만둘 것인지 말 것인지 좀 의견 좀 알아갖고 와라 그랬더니 갔더니 항복을 하라는 거야. 외무장관한테. 이탈리아는 항복하라 그랬다. 전쟁에 빠지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히틀러 암살 모의까지 하죠. 이 사람이 독일군 패전에 엄청난 역할을 했어요. 한 나라의 군대 그 군정보사령관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빌렘 카나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1935년부터 독일군 정보사령부 사령관으로 일하면서 뭐 상당히 나치 정부에 대해서 도움도 많이 줬습니다만은 1939년부터 이상하게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원래가 마타하리하고도 잘 알고 있었고요. 옛날에 또 1919년 로자 룩셈부르크 체포했을 때 이 사람이 체포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딴 데 가 있는 동안에 부대원이 로자 룩셈부르크를 그 총으로 쏴 죽여버렸네 머리에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랬죠. 안 된다고. 어떻게 법정에 세우지도 않고 그렇게 죽일 수 있느냐고 막. 로자 룩셈부르크가 이제 저른발이잖아요. 고관절 병이 하나 있고 또 유대인인데다가 폴란드인이야.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이제 책임감을 좀 느꼈다 그러죠. 그래도 이제 이 사람들, 이 로자 룩셈부르크를 죽인 범인들을 애국자라고 또 지켜 세웠어. 그러니까 오락가락하죠 사람이. 그리고 또 재판 배심원으로서 무죄도 선고하고, 그 로자 룩셈부르크를 죽인 사람들 한 사람도 탈옥시켜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게슈타포의 수장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하고 오랜 친구예요. 그래서 하이드리한테 카나리스가 어릴 적부터 잔인한 놈이라 그랬고, 하이드리는 거꾸로 이 새끼 왔다 갔다 하는 교활한 놈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게 있었나 봐. 그 장교 시절부터 오락가락했던 게 좀 있었나 봐. 그래서 루마니아 비밀 경찰이 유대인 5천 명을 학살했거든요. 원래가 좀 위성 국가 사람들이 더 이상한 짓을 잘하잖아. 그 사대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더 잘한다고요. 유대인을 5천 명을 학살했다고 해서 루마니아 비밀 경찰을 국제 고소까지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근데 거꾸로 유대인들한테 이제 식별표인 다비드 별을 달게 하자고 제안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또. 뭔가 자꾸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1936년 그 스페인의 그 프랑코 파시스트 군대한테 무기를 지원하라고 히틀러로 설득을 했고요. 게르니카에 폭격기를 보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게르니카에 폭격기를 보내갖고 학살을 유발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그 프랑코한테 갖다 준 무기가 영국 로스차일드의 비커스 제품을 프랑코한테 납품을 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그렇죠, 그죠? 프랑코가 이 사람을 은인으로 알고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부인한테 연금을 줄 만큼 프랑코가 그 이길 수 있는 그 조건을 만들어준 사람이 이 빌렘 카나리스였다 이 말이에요. 1938년 처칠이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딱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독일 내부의 반 히틀러 세력은 내 앞에 줄을 서라 그랬습니다. 난 분명히 줄을 섰을 거예요. MI6 저기 영국 비밀 경찰하고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1938년 히틀러 암살 계획을 이 사람이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 체코 이제 1938년 히틀러가 체코의 주트란드를 침공을 하게 되면 영국이 전쟁 선포할 거 아니냐. 당연히 전쟁 선포할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히틀러를 제거하겠다. 그래서 구테타를 들어가겠다. 이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알려줬다고요. 근데 영국과 프랑스 정부는 생각이 달랐지. 체코 병합하라고 가만 냅뒀죠. 그래서 뮌헨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히틀러를 살려주었습니다. 만약 뮌헨 협정을 하고 체코 병합을 용인하지 않았다면, 선전포고를 했다면 이 사람이 히틀러를 죽여버렸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국의 네벨 챔버레인이 독일에게 그 체코를 넘겨주고 나서 평화를 떠들었단 말이에요. 뮌헨 협정에서. 근데 이게 이제 카나리스의 구테타를 저지한 하나의 절차죠. 뮌헨 협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이걸 이제 대독 전쟁을 위한 군무장 시간 벌기이기도 했죠. 이제 영국하고 미국의 평화 협정이라는 게 이 속내가 언제나 꼼수였잖아요. 지금도 똑같죠. 우크라이나 그 민스크 협정도 전쟁 준비를 위한 꼼수였다고 밝혀졌잖아요. 역사는 언제나 반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앵글로색슨 국가들한테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언제나 꼼수였고, 여기에 언제나 영국과 프랑스가 앞장서서 음모를 꾸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항상 앞장서서 이 더러운 짓을 하고 살았던데 지금도 똑같이 더러운 짓을 하고 앉아있다. 이제는 아예 독일도 이 더러운 꼼수에 끼어들잖아. 그러던 메르켈은 민스크 협정이 전쟁 준비를 위한 시간 끌기였다고 솔직하게 말이나 하지. 역시 독일인은 독일이냐. 약간 솔직한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반복됩니다. 히틀러를 살려줬어요. 처칠이. 전쟁을 위해서. 이 바보 카나리스는 그것도 모르고 히틀러한테 소련 침공하라고 계속 부추겼고 말이에요. 이 독소 전쟁이라는 것도 그래. 이 카나리스가 말이에요. 러시아의 미국 대사 에브릴 해리만하고 영국의 MI6 처칠, 그리고 그곳에서 활동하던 미국 간첩이서 앨런 덜레스, 얘네랑 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때 독소 전쟁을 결정을 하게 돼요. 히틀러의 마음은 모르죠. 내가 소련으로 쳐들어가야 되겠다. 이 판단을 하게 된 때가 해필 카나리스하고 처칠, 루즈벨트 같이 움직이던 때에 결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독일 패망의 길로 1941년 달려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렘 카나리스는 스페인 지브랄타 침공에 대한 것도 부정적인 정보를 줘서 히틀러한테 반대하게 만들었고 지브랄타를 포기하게 만들었고 소련을 침공하라 그래갖고 영국과 미국의 의도에 그대로 따라갔단 말입니다. 응? 소련이 독일 침공한다고 막 주장하면서 히틀러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먼저 선빵을 날리라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이 모든 정보가 독일군에 대한 모든 정보가 처칠한테 전달되고 있었어요. 이 소련 침공에 관한 작전 문서까지 넘깁니다. 이 카나리스가 이제 폴란드 여관첩하고 사귀고 있었는데 이 여관첩한테 소련 침공 작전 문서까지 넘겨가지고 처칠 손에 들어가겠다고 또 앨런 돌레스 손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히틀러가 소련을 공격하기만을 기다렸던 영국이 너무너무 기뻐했죠. 응? 그리고서는 이 히틀러와 함께 그 독소 전쟁을 기획을 했단 말입니다. 빌렘 카나리스가 이 독소 전쟁 기획하고 나서 전쟁 시작하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독일군은 러시아의 얼음판 위에서 모두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참 이해할 수 없는 군 정보 사령관입니다. 아무리 뭐 히틀러 나치라 하더라도 이렇게 자국을 패전으로 몰아갈 수가 있나 모르겠어. 정보 작전도 어리숙하게 했고 말입니다. 군 정보사 직원 중에 오스카 쉰들러라고 있어. 얘가 유대인 600명인가 700명을 도망치게 했다고요. 그래서 게슈타포가 이 쉰들러를 체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풀어줘 버렸어. 그랬습니다. 런던의 독일 간첩들로부터 날아온 그 영국과 미군의 북아프리카 상륙 계획도 히틀러한테 안 알렸어요. 그리고 1943년 3월 말 이 카나리스가 히틀러를 제거하기 위해서 독일 레지스탕스의 계획을 미국 정보부한테 알렸다고. 근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죠. 8월 달에는 아예 그냥 영국 그 비밀 그 MI6 국장하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OSS, CIA 도노반 국장이랑 만나갖고 히틀러를 내가 죽이고 휴전하겠다 이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루즈벨트하고 처칠한테 연락이 어떻게 왔냐면 이 사람 만나지 말고 접촉 끊어라 그래 버렸습니다. 정보부들한테. 이제 전쟁 시작도 안 했는데 뭔 소리냐 이거지. 에? 이때 카나리스가 처칠과 루즈벨트의 그 전쟁 전략하고 이 시대의 진실을 알았어야 했어요. 근데 이 바보가 착한 척 바른 척 하느라고 그런 걸 그거 안 했다고. 히틀러도 바보야. 이런 이상하게 정보가 올라오면 이 새끼 좀 이상한 놈 아닌가 이래야 되는데 믿었다고. 되게 존경했다 그러고. 1943년 7월 달 무솔리니가 이제 제거되고 히틀러가 이제 카나리스를 이탈리아에 보내갖고 계속 싸울지 말 것인지 알아보라 그랬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탈리아 정부는 그때 계속 싸운다 그랬어요. 우리는 독일 옆에서 계속 싸울 거다. 근데 카나리스가 항복하라고 계속 설득합니다. 물론 이 사람이 설득을 했기 때문에 항복했다기보다 하여간 그 도움을 줬잖아. 이탈리아는 결국 항복을 하고 독일군은 잔여 무기하고 저항군을 챙겨올 기회도 다 놓쳐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 말이에요. 쥐리히의 그 아일랜드 돌레스, 지브롤터의 영국 그 비밀 정보부, 바티칸에도 비밀 연락소를 두고 반 히틀러 운동을 벌였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이게 독일의 정보부 사령관이 아니라 영국과 미국의 자발적인 간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히틀러는 자기의 그 군정보 사령관과 전쟁을 벌인 거야. 실은 이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군부 내부에 저항 세력 안에 간첩도 있었고 독일 레지스탕스도 있었고 또 친 히틀러를 좋아하지만은 이 선을 엄청 넘어버리는 이 카나리스 같은 이 약간 그 병자도 좀 있었고요. 단순히 정전을 주장했던 그 에드윈 롬멜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정직한 군인도 있었다고. 간첩 활동 같은 거 안 하고 1943년 1월 달이 되니까 말이에요. 루즈벨트가 무조건 항복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 구데리안 같은 사람은 히틀러 암살 작전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차피 무조건 항복이면은 이거 안 된다. 그래갖고 이 음모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에드윈 롬멜도 구테타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었어. 근데 이 사람도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무조건 항복이기 때문에 정전을 제의한다고 해서 독일이 사는 길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래서 패전의 기운이 가득하던 1944년 7월 20일 날 동프리렌스는 히틀러 암살 사건을 벌이잖아요. 그게 이제 발키리라고 하는 영화에 나와 있다고. 작전 이름이 발키리야.
거기 뭐 아주 유명한 옛 사령관들도 다 모여갖고 이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죠. 실패하고 나서 뭐 몇 사람은 자살하고 몇 사람은 뭐 감옥도에 가고 무려 7천 명이 체포돼갖고 4,280명이 사형당했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제 에딘 럼멜도 사건 가담자로 기소가 되었어요. 원래 이제 이 사람은 참가 안 했는데 가담 안 했는데 아니 기소가 됐어요. 그래서 히틀러가 자살을 하든가 인민 재판에 오르든가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에딘 럼멜한테. 자살하면은 가족하고 이제 참모진은 사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2명의 군인을 보내갖고 장군을 보내갖고 독약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에딘 럼멜은 자살을 했죠. 근데 이 모든 사건, 이 히틀러 암살 사건 첫날부터 이 럼멜의 그 자살건까지 루즈벨트하고 처칠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럼멜이 독일의 패전을 예견하고 나서 종전을 주장했다면 이 빌렘 카나리스는 처음부터 독일의 패전에 크나큰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945년 4월 9일 날 이 적군의 더러운 음모를 몰랐던 이 착한 척 바른 척 빌렘 카나리스 정보부 사령관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착한 척 바른 척 했던 종교철학자 본 회퍼와 함께 반역죄로 교수형을 당합니다. 사형당하는 날까지 나치한테 충성했다 그러죠. 패전하는 것이 나치한테 충성했다고 봤던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유대인 학살 추문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올바른 비유대인, 다시 말해서 명예 유대인으로 추서가 되어 있죠. 사후 본 회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후에 유명해졌어요. 이 사람도 이용당하는 거야. 본 회퍼도 뭐라고 얘기했더라. 뭐 오늘 저 유대교당이 무너지면 내일 교회도 무너진다 뭐 그랬던 거 막 헛소리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본 회퍼가 유명해졌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보다 100배 1000배는 더 독일 패전에 기여했던 이 카나리스는 역사 속에 묻혀져 버렸단 말이야. 독일 패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나치 깊숙한 곳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의 행보를 쭉 따라가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하고 미국의 대기업, 은행, 그리고 뉴욕의 유대 기업인들이 저지른 만행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끌려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에 관한 얘기를 최대한 덮어버렸던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정황도 모르는 상태에서 착한 척 바른 척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이용만 당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게 바로 저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빌렘 카나리스였단 말입니다. 아직도 이런 사람 많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물 하나 소개했습니다.